그런데 구급차 한 대가 폐차장에 들어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요? 남양주시 관할 폐차장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물이 많이 와요. 실제로 사용했던 구조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대부분 필요한 장비들은 거의 빼고 거의 웬만해서는 필요 없거나 아니면은 굳이 뺄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내비로 두는 편이에요. 해체 작업을 하기 전에 차량을 리프트 위로 올려둡니다. 네, 엔진 오일이나 쿠션을 오일 종류들을 빼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볼트를 풀어 차량에 남아있는 각종 오일을 빼내는데요. 이제 관공서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뛰면은 거의 안 좋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처분하지 않습니다. 오일을 폐유 처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부속품을 분리하는 해체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를 운반할 때 쓰였던 이동용 침대가 분리됐는데요. 환자용 침대예요. 이송용 환자 침대.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무슨 일인지 볼트를 빼냈는데도 타이어가 쉽게 빠지질 않는데요. 발로도 도구로도 힘껏 내리쳐보지만 요지부동. 균형 잡으랴 걸린 것 빼내랴 30분의 실랑이 끝에 타이어 4개를 분리했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을 해야지. 막 부숴버리면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쓸 수 있는 건 모두 재활용 대상이기 때문에 해체 과정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데요. 이거는 따로 저희가 부품을 원래 깨끗한 거나 재활할 수 있게 판매가 가능하게끔. 관련법에 따라 차량의 95% 이상을 반드시 재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수 장비가 달린 차가 수발에다가 뭐 들어간 선이 많아야 돼요. 숙련된 기술로 척척 핸들을 뽑아낸 다음 군더더기 하나 없이 대시보드도 뚝딱 분리합니다. 부속품 해체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데요. 혼자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답니다. 한 50km 나가려나? 이건 덩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잡기가 좀 그래서 좀 무겁다고 봐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해체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환자용 침대 베드 고정 장치예요. 환자를 이송하던 부품이다 보니 일반 차량처럼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너무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안 빠져요. 특수차기 때문에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죠. 부품 하나 떼어내는데도 여간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는 근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게. 이게 유리섬이라고 범퍼 종류에 많이 쓰는 재질이에요 이게. 이번에는 망치까지 등장해 떼어냅니다. 잘 안 빠지면 힘이 들죠. 일반 차량에서 볼 수 없는 산소 줄도 남기지 않고 뜯어냅니다. 요거 산소 조절기, 산소 조절. 혼자서 내부를 모두 비워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남짓.
남은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차량을 뒤집어 줍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유리창은 절단기로 잘라서 떼어내는데요. 이렇게 분류해서 모아놓으면 한 달에 한 번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간다는군요. 이제 하체 이거 엔진 내리고 나서 앞쪽 과정만 거치면 이제 2차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끝난 회차가 이제 해체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지.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남은 부품을 해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귀한 대접받는 엔진은 상할세라 조심히 옮깁니다. 엔진은 수출 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폐차 과정의 마지막 과정만 남았습니다. 뼈대만 남은 차량은 집게차를 이용해 부수는데요. 압축기로 옮겨 위아래로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구급차는 자동차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고철로 팔려나가 마지막까지 제 몫을 다할 겁니다. 다음 날, 오늘은 화재 진압을 책임졌던 소방차 한 대가 해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방공구 차들은 연수가 되면은 바꿔요, 운전. 그래서 이제 폐차를 하는 거죠. 급수를 담당하던 소방 장비 중에 하나인 물탱크 차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돼 폐차된 건데요. 고철 알루미늄은 이게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돼요. 알루미늄과 고철 단가가 차이가 나요. 작업 시간도 평소의 2배 이상. 똑같아 보이는 부품이어도 용도별로 재질별로 달라 재생 가능한 부품을 선별해서 분류해 놓아야 한답니다. 그럼 여기 2차에 나오는 거는 고철, 알루미늄, 수덴 그렇게 한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특수 차량 해체 묘미는 지금부터라는데요. 라이터 하나 떼어내는데 절단기까지 나섰습니다. 특수 차량의 특수 부품이다 보니 무게도 상당하다는데요. 특수차들은 장비 같은 게 많이 들어서 해체하는데도 다른 차에 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요구되고 해체에 대한 품목도 상당히 많아요. 혹시 모를 화재 사고에 대비해 기름통부터 떼어냅니다. 디젤통. 안에 기름이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폐유로 들어갔어요. 서둘러 호스를 연결해 폐유를 비워내는데요. 신속 정확, 조심스러움은 필수. 범퍼나 플라스틱 부품은 흠집 나지 않게 잘 떼어냅니다. 이번에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데요. 운전석을 손상 없이 떼어내기는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요. 걱정한 덕분인지 단 한 번의 해체를 성공했습니다. 운전석은 이 상태 그대로 재활용될 예정이라는데요. 재활용하는 거에 이제 부품으로 중고 부품으로 다시 이제 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소각으로 가버리게 되면 소각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그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좀 줄이고자 해서 95% 재활용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물탱크를 해체할 차례. 지게차를 이용해 이리저리 흔들어 보는데요. 이제 탱크가 잘못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위험하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데요. 지게차 작업자도 초조하긴 마찬가지. 이게
볼트가 한쪽이 쏘여 있어가지고 한쪽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려서 이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작업자들의 신경이 곤두섭니다. 안에서도 안 따진 건가? 이거요? 빨간 거. 보이지 않는 볼트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일반 차들하고 틀려서 이건 뭐 손도 많이 가고 작업이 좀 복잡하다고 봐요. 침착하게 다시 분리를 시도해 봅니다. 볼트가 다 풀렸는지 이번에는 한 번에 분리됐는데요. 신속하게 잘 대처한 덕분에 별탈 없이 탱크 해체 작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원래 목표는 한 330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은 못 해요. 한 200대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달에. 예. 지게차를 이용해 나머지 부속품을 옮기고 나면 가장 중요한 엔진 분리 작업이 남았는데요. 이거 프레임 자체가 걸려서 이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 이 프레임이 걸려서 안으로. 그렇다면 잘나였죠. 지게차로 하부에서 엔진을 떼어냅니다. 이 엔진은 해외로 수출될 거라는군요. 남은 해체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상부를 지지하던 하부 프레임과 타이어도, 자동차의 심장인 중요한 엔진도, 관련 부속품도 모두 분리되어 재활용될 예정인데요. 재활용으로 되면 아무래도 부품 개념으로 가니까 이게 좀 여러모로 봐서는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해체 작업도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작업자들의 철학. 정교하게 분리한 덕에 깨끗하게 남은 부품들은 세척실에서 때 빼고 광내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세척하는 실이에요, 세척. 이 상태가 어떤가 검사를 해요. 뭐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 그 세척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구석까지 먼지를 닦아내야 한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깨끗이 닦아야 돼요.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아무래도 이 앞이 생명이니까 여기를 좀 깨끗이 해야 되겠죠. 순식간에 새 제품으로 변신했는데요. 흠잡을 것 없는 성능과 가격까지. 노후되거나 단종된 차량의 부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고라는군요. 중고 부품을 사러 온 외국인 바이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신중하게 제품을 살펴봅니다. 이라크 한국 엔진 없어요. 차만 있어 엔진 없어 이라크. 여기와 사이드 엔진 시리아 보내 이라크 보내. 역시 필요한 부품을 직접 확인하고 고를 수 있어 인기 만점. 꾸준히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효자 상품입니다. 한국에 60, 이라크 보내 90 그렇게 나와요. 모두 새 주인을 만나 활약할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